월 생활비 듣고 다들 놀랐습니다. 강남구 최고 부촌 81세 노인의 의외의 소비 습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착각 사이를 오간다. 하나는 은퇴하면 돈을 거의 안 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많이 모아야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오래 살아낸 사람들을 만나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생활비 규모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은 줄이는가, 그리고 소비가 삶의 만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일수록 의외로 검소한 경우가 많다. 밖에서 보기엔 큰 집에 살고 자산도 많아 보이는데 정작 매달 쓰는 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다. 반대로 소득은 줄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해 은퇴 후 더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한다. 은퇴 후 정말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서울 강남구에서도 손꼽히는 부촌 지역에 사는 81세 김노인 가명. 주변에서는 당연히 생활비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했다. 넓은 집, 오랜 기간 축적된 자산, 자녀들도 모두 독립. 누가 봐도 여유로운 노후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인들과 대화하다가 공개된 그의 월 생활비를 듣고 다들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써요.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숫자다. 물론 집값이나 자산 규모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이미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상보다 훨씬 적다고 느꼈다. 더 놀라운 건 이유였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쓸 게 별로 없어요. 김노인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 6시 기상. 집 근처 산책 40분. 직접 내린 커피 한 잔. 신문 읽기. 점심은 집에서 간단하게. 오후에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오래된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책을 읽는다. 듣기엔 평범한 하루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소비 구조가 젊은 세대와 완전히 달랐다. 첫째, 소유보다 사용을 선택했다. 옷은 오래 입었다. 최신 전자제품에도 관심이 없었다. 차도 여러 대 유지하지 않았다. 좋은 물건 하나 오래 쓰는 게 편해요. 둘째, 과시 소비가 거의 없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사라지자 지출 자체가 줄었다. 셋째, 경험 소비는 아끼지 않았다. 친구들과 식사하는 비용, 공연 관람, 여행에는 오히려 돈을 썼다. 그는 말했다. 나이 들면 물건보다 사람이 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계산할 때 이런 공식을 떠올린다. 현재 생활비, 은퇴 기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은퇴 후 소비 구조는 크게 바뀐다. 통근비 감소, 의류 소비 감소, 자녀 교육비 종료, 사회적 체면 비용 감소. 대신 늘어나는 것이 있다. 건강관리, 취미, 교류 비용,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건 얼마가 필요하냐보다 어떤 생활을 원하는가다. 김노인이 오랫동안 유지한 원칙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은퇴 전부터 세 가지 통장을 운영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생활비,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지출, 세 번째는 즐거운 계좌. 흥미로운 건 마지막이었다. 매달 일정 금액은 꼭 즐거움을 위해 남겼다. 책을 사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공연을 보거나. 노후는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쓰는 시기예요. 이 말은 단순하지만 생각할 점이 많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미루기 쉽다. 집 사면, 아이 다 키우면, 은퇴하면. 그런데 정작 은퇴하고 나면 체력도, 관심도, 인간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즐거움을 소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그의 식습관이었다. 사람들은 부촌 노인이면 매일 비싼 외식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론 정반대였다. 집밥 비중이 높았다. 다만 재료는 좋은 것을 샀다. 비싼 식당 여러 번보다 좋은 재료 한 번. 이 철학은 다른 소비에도 이어졌다. 싸게 많이가 아니라 적게 오래. 결국 월 생활비는 예상보다 낮아졌지만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
은퇴 준비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다. 노후의 핵심 자산은 통장 잔고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간을 보내는 방식, 건강, 친구, 일상의 리듬.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무료해진다. 반대로 어느 정도 기반만 갖춰지면 소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만족은 유지된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숫자,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하다. 나는 평일 오전에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돈을 안 쓰고도 즐거운 취미가 있는가? 몸이 불편해져도 유지할 생활이 있는가? 강남 부촌의 81세 노인은 특별한 절약 기술을 알려준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보여준 건 더 단순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명확해서 자유로운 살. 그래서 그의 월 생활비가 적어 보였던 이유도 사실은 절제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은퇴 후 삶은 소비를 줄이는 게임이 아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을 남기는 과정이다. 어쩌면 은퇴 준비의 시작은 금융상품을 찾는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없어도 되는 소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돈을 쓰지 않아도 행복한 시간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생긴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소비가 안정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충분한 자산이 있어도 불안해질까? 이 질문에 대해 최근 행동경제학과 노년학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의외로 행복은 소비 총액보다 예측 가능한 일상과 통제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젊을 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판다. 은퇴 후에는 반대로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81세 김노인이 특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소비를 줄인 사람이 아니라 의사결정 피로를 줄인 사람이었다. 사람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판단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지과학에서는 흔히 유동지능 새로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능력은 감소하지만 결정의 질을 높이는 결정화지능 경험 기반 판단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40대는 더 빨리 계산한다. 80대는 더 적게 후회한다. 김노인의 소비 습관을 보면 이 특징이 드러난다. 그는 장을 보는 요일이 거의 일정했다. 자주 가는 식당도 정해져 있었다. 옷을 살 때 기준도 단순했다. 편한가? 오래 입는가? 관리하기 쉬운가? 결정 시간이 짧아지자 에너지가 남았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사랑과 경험에 썼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다. 사람은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만족감이 빠르게 감소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부른다. 새 차를 사면 기쁘다.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익숙해진다. 좋은 집도 마찬가지다. 반면 사람과의 관계, 취미, 의미 있는 경험은 적응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노년기의 행복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공통점이 반복된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진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소비 종류가 단순하다. 반복 가능한 취미가 있다. 사회적 연결이 유지된다. 생활 리듬이 일정하다. 의외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쪽에 가까웠다. 김노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젊을 때는 돈이 부족할까 걱정했고 지금은 시간이 부족할까 걱정해요. 그 말을 들으면 조금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연스럽다. 81세에게 가장 희소한 자원은 돈보다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물건을 사기보다 시간을 샀다. 배달을 시키는 날도 있었고 청소 도움을 받기도 했다. 반대로 오래 고민하고 비교하는 소비는 줄였다. 그 기준은 단순했다. 이 선택이 내 시간을 늘려주는가? 은퇴 준비에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질문이 있다. 얼마를 모을까보다 나는 돈 없이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 은퇴 후 계획이 TV 보기, 유튜브 보기, 외식하기 뿐이라면 소비는 계속 늘어난다. 반대로 걷기, 독서, 운동, 대화, 배우기 같은 활동이 있으면 생활비는 예상보다 안정된다. 그래서 노후 설계의 마지막 단계는 금융이 아니라 생활 설계다. 그리고 어쩌면 강남 부촌의 81세 노인이 보여준 진짜 여유는
자산 규모가 아니었다. 돈을 안 쓰는 능력도 아니었다. 그건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만족스럽게 만드는 능력이었다. 그 능력은 통장 잔고보다 훨씬 오래 간다.